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RNN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RNN을 살펴보기 전에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올지 예측을 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마치 이것처럼 이런 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문장을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하게 해주는 게 랭귀지 모델이다. 자, 이런 랭귀지 모델은 결국 다음을 모델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이제 워드가 있을 때 이런 워드들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여기 i-1까지 있을 때 i 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인트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걸 살펴봤었고, 하지만 얘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흔하게는 이렇게 NG 단어만 우리가 앞에 있는 NG 단어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베이스로 갈 경우에는 이제 n이 2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는 이제 n이 1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두 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조합을.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조합을 보니까 이제 W2가 W1. W1이 있을 때 W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보는 거고 또 두 개가 있을 때 그 다음 단어, 즉 이런 세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트라이그램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이 카운트 베이스로 간다고 했어요. 즉 두 개의 단어가 같이 쓰인 이제 빈도, 그다음에 또 세 개의 단어가 또 같이 쓰인 빈도, 전체에서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컨디셔널 확률을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바이그램이나 트라이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예시들을 우리가 봤었고, 그러면은 이런 픽스드 사이즈의 n, 그죠? 이런 픽스드 사이즈의 n이 아니라 그냥 이 전체를 다 볼 수 없을까? 이 전체를,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RNN이라는 것을 보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일반적인 뉴런인 RN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루프가 있는 형태고 얘를 딱 끊으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U, W, V라는 세 개의 러너블 파라미터가 있는 것이고 이 세 개의 러너블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쉐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즉, UWV는 T라는 게 붙어 있지 않고 모든 T에 대해서 동일한 겁니다. 즉, 이 UWV는 동일하게 이렇게 쉐어가 되고 있다. 그죠? 그 까닭에 이 타임에 디펜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타임이 계속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모델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고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고 매우 긴 타임도 다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H는 과거의 정보들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자, 과거의 정보 누적된 HT-1에다가 지금 정보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HT 만들고. 그럼 이 HT는 T 시점까지의 모든 과거의 데이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NN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인풋 들어오고, 그다음에 과거에 히든 들어오고, 그 두 개를 우리가 적절히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H로 옮겨준다. 그다음에 이 H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해서 예측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는 각 매 타임 스텝마다 이제 로스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전체 타임에 대한 로스를 서메이션해서 얘를 전체적인 목적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국 백프로파게이션,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BPTT라고 불렀습니다. BPTT라는 게 이제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BPTT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목적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식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파라미터로 결국 미분하는 겁니다.
결국 미분하는 거 끝이에요. 그게. 다만 이제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임에 대해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뭐 트릭이 하나 들어가는 것뿐 전체적인 과정은 똑같다. 즉 체인룰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RNN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태스크, 랭귀지 모델링, 즉, 그 다음 단어 예측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만약에 뭐 센텐스가 이런 뭐 7만 9천 개 가까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니크 워드. 자, 유니크 워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뭐 이런, 자, 문장이 있을 텐데, 얘네들 중에서 단어들을 이제 유니크한 것들만 모은 겁니다.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모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뭐 느낌표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럼 여러 번 나오는 게 이제 하나로 카운트가 된다. 그게 이제 유니크 워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복합 사이즈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니크 워드 같은 게 이제 6만 5천 개 가까이 되죠. 하지만 이 6만 5천 개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은 한 번만 나오거나 이제 두 번만 나오고, 그죠? 실제로 여러 번 나오는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2대8 법칙,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죠? 뭐 상위 20%가 이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법칙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단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표현이 돼요. 즉 대부분은 이제 빈도수 한번 나온 카운트가 이제 0 또는 1이에요. 뭐 0, 1, 2인데 몇 개의 소수의 단어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전체 단어를 다 이제 모델링해도 좋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만큼 또 굉장히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나 적절한 제약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단어 한 번만 나왔는데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여러분이 뭐 고양이 사진 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나머지 뭐 강아지 사진 100개, 뭐 그다음에 뭐 책상 사진 100개 이렇게 이제 고양이 사진은 딱 하나만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버피팅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고 뭐 8,000개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 8,000개만 보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온 8,000개를 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뭐 또는 뭐 TF-IDF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이제 단어 8,000개를 유니크하게 모은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복화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복화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뭐 인강이나 뭐 단어책 서점 가면은 이제 복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을 거고요. 주요한 이제 유니크한 단어들. 여기서 일단 8,000개로 일단 예를 들어서 잡겠습니다. 뭐 히든 사이즈 100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풋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이렇게 결국 주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모델링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런 문장들의 앞에다가 보통 sentence start라는 걸 하나 붙여줘요. 약간 스페셜 토큰이기도 하죠. 스페셜 토큰. 우리가 인위적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바꿔요. 얘는 0, 뭐 얘는 51, 뭐 얘는 27. 그거는 우리가 전체 8,000개의 단어가 각각이 0, 1, 2, 3, 4, 가서 7,999까지 매칭이 우린 시킨 겁니다. 여기서. 파이썬으로 치면 딕셔너리의 키 값이 단어인 거고 딕셔너리의 밸류 값이 이런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숫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또 숫자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문장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로 문장이 더 많겠죠, x가. 실제로 얘가 79,710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자, y는 여기서 이제 센텐스 스타트가 없이
sentence and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태스크가 뭐라고 했나요? 그 다음 단어 예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entence start가 x로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지죠? 뭐가 정답지죠? what이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자, what이 나왔을 때는 뭐가 나오는 게 또 정답이죠? a가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y 같은 경우는 그죠? 보시면은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센텐스 스타트라는 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제 what부터 요게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what이 나오죠. what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목표치가 a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고 나오도록 마지막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끝났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end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셜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단어들에 대한 인덱스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얘를 우리가 만약에 배치 단위로 학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배치 단위로 학습하려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X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고 매트릭스 형태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치 단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첫 번째 행으로 여기 들어가고 여기 파란색이 이제 두 번째 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각 행의 길이가 다르면 매트릭스 구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로 패딩이라는 걸 나중에 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뒤에다가 의미 없는 이제 패드 토큰이라는 걸 붙여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즉 배치 단위로 학습하기 위해서 즉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즉 각 행마다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값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배치 단위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은 데이터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X라는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Y라는 데이터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 하나만 우리가 좀 가져올게요. 첫 번째 문장 하나만. 문장 하나만 가져오고 얘를 이제 X0, 얘를 X1, 얘를 X2 이렇게 우리가 한번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x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x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x는 그냥 0이라는 숫자 하나잖아요. x제곱은. x1은 또 50이라는 또 숫자 하나입니다. 스칼라예요, 스칼라.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 u라는 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u라는 거의 사이즈가 아마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나요? u라는 사이즈가? u라는 거의 사이즈가 지금 뭐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자, U라는 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요. 100 곱하기 8000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 100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 히든의 디멘션 우리가 앞에서 100이라고 가정했죠. 근데 8000 어디서 나왔냐? 복합 사이즈가 8000이니까. 8000짜리를 100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얘기가. 교수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X는 스칼라 아닌가요? U랑 X랑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대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0을 그대로 우리가 0을 쓰는 게 아니고 이 51을 그대로 51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마치 0, 51, 27 이렇게 써져 있으면 51이 27의 거의 약간 두 배가 되죠. 실제로 얘가 이거의 두 배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51이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서 what이었고 27은 그냥 여기서 i였습니다. what이 i의 두 배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숫자는 이 51, 27 요거의 스케일은 중요하지 않죠. 이 51이 27의 뭐 두 배냐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이 50이라고 나타낸 거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단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는 원합 벡터로 바꿔줍니다. 자, 원합 벡터라는 말은 하나만 1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1이 켜져 있는 거. 자, 0이라고 되어 있으면 0자리에 1이 켜져 있고 나머지 여기 8,000개입니다. 나머지 7,999개는 0이에요. 자, 51은 또 마찬가지로 51번째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겁니다. 하나만 1이고 나머지 7,999개가 0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가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이제 보시면은 얘도 이제 8,000 디멘전이에요. 얘도 8,000 디멘전입니다. 얘도 8,000 디멘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u랑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곱하면 우리 이제 100이 나오게 된다. 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요게 8,000 디멘전. 그죠? 요것도 8,000 디멘전. 요것도 8,000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6 곱하면 여기 100 디멘전 나온다. 100 디멘전.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배치 단위로 돈다. 지금 문장을 지금 하나만 본 겁니다. 문장 하나만 본 거. 그럼 문장 두 개를 본다. 그럼 여기도 8,000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8,000짜리가 두 개. 그럼 여기에 이제 8,0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여기 100짜리가 또 두 개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배치 사이즈로 병렬적으로 여러 개의 문장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반복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H의 대수도 H는 100디멘션이죠. 그럼 W는 뭐다? 100 곱하기 100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선 우리가 이제 또 단어를 내뱉어야 되니까 8,000개 단어 중에서 우리가 뭘 내뱉어야 될까 해야 되는 거니까 100디멘션짜리를 8,000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0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자 8,000이 지금 C입니다. 그다음에 100이 여기 H입니다. 그러면 이제 H제곱 그죠? H제곱 그다음에 CH 그래서 EHC 더하기 H제곱만큼 우리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학습한다? 마찬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 한다.